아, 또 흘렸어? 엄마가 똑바로 숟가락질 하라고 했지? 너 바보야? 뭘 잘했다고 울어? 뚜꾸 쳐! 여러분 혹시 아이에게 이렇게 버럭하시고서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에게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 자신이 더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요즘 부모님들 바람직한 훈육법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나친 통제와 두려움을 이용한 훈육은 오히려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체벌을 하거나 버럭하지 않고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걸 모르는 부모님은 아주 소수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욱 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영상을 보시고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워크시트 다운로드 링크도 더보기란에 첨부해 둘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훈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두 가지를 잘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머리예요.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다루는 것을 잘 한다는 뜻이고요. 머리를 잘 쓴다는 건 아동의 정상행동과 문제행동을 구별하고 아동의 발달에 따른 적합한 훈육의 방법 같이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직한 훈육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이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걸 훈육 상황에선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끌어오르는 걸 참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부모님 마음에 병이 나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 남편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기만 하다가 결국 마음에 병이 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육덕이네에서 민호 아빠를 맡고 있는 덕이입니다. 저희 영상 댓글을 하나하나 보는데 남편이 협력적이라는 댓글이 참 감사하면서도 뜨끔했습니다. 저는 원래 민우가 물건을 어지르거나 옷이나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보고 있을 때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버럭하면 안 된다는 건 머리로 아니까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는데 결국엔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분노가 폭발하고 나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라는 자괴감이 밀려와서 또 한 번 힘들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치료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오랜 기간 상담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기를 키워보니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와 열심히 감정 코칭하고 공부한 끝에 현재는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민우 아빠의 이야기 참 공감 가시죠? 저는 동물 행동과 인간 심리를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육아와 훈육이 힘든 걸 해소하려면 초감정이 핵심이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요. 초감정이란 쉽게 말해 감정에 대한 감정이에요. 엥?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전에 민우 아빠랑 저랑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민우 촉감놀이 해주겠다고 밀가루를 가지고 민우랑 놀고 있었어요. 저는 밀가루를 가지고 노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반면에 남편이 느끼기에는 온몸에 밀가루를 범벅을 하고 그 밀가루가 집 안을 어지럽히는 그 상황이 너무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초감정 때문이에요. 초감정은 감정에 대한 감정으로 기본적인 감정은 사람마다 같아요. 하지만 이 감정에 대한 생각과 태도,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마다 특정 감정을 다르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초감정은 부모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겪은 사건과 관련해서 느꼈던 감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미해결된 과제로 남았을 때 더 강하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초감정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훈육 상황에서 가르침이 아닌 감정 폭발을 하게 되고 이런 내 모습을 자책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훈육의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초감정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생각해 볼까요?
먼저 내면 아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내면에는 모두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아이 상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내면 아이입니다. 부모가 양육 장면에서 스스로 특정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들을 기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살펴보면,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주로 느끼고 이런 방식으로 분노가 표출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길바닥에 누워서 떼를 쓴다. 양치를 해야 되는데 뺀질댄다. 밥을 안 먹고 숟가락으로 장난을 친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우선은 쭉 기록해보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 기록할 때는 분노로 점철된 노트를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보시다 보면, 아, 분노라는 건 겉으로 그냥 표현된 2차적인 감정일 뿐 실질적으로 화를 일으킨 1차 감정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이 감정의 분출 대상이 사실은 내 자녀가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적어두셨던 욱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볼 텐데요.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을 하나 골라주세요. 그 장면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써두었던 감정이 있죠. 예를 들면 화가 났다, 답답했다, 무시당한 기분이었다. 이런 것들이요.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혹시 나의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어떤 게 가장 서운했는지, 슬펐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에게 모진 말을 했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손찌검을 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의 나를 마주 본다고 상상해 볼게요.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나고 혼자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그 아이에게 지금의 나, 성인이 된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렇게 그 장면 안으로 성인이 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내가 나의 내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 너무 힘들지? 내가 널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렇게요. 내면 아이를 충분히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보살펴주시다 보면 그 아이가 조금씩 안정이 될 텐데요. 내 안의 아이가 충분히 보살펴지고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고 언제든지 네가 슬플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저는 저의 내면 아이랑 작별 인사를 하던 날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가장 깊고 어둡고 컴컴했던 지하실 같은 공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던 그곳에 제가 가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왔어요. 하얀 커튼이 살랑이고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고 따뜻한 햇살이 드는 그 방에서 저는 아이를 안아주고 말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올게. 제 내면의 아이는 밝게 웃으면서 저에게 언니 다음에 또 봐 라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평화로움은 그 어떤 훈육 지침이나 육아서에서도 절대로 배울 수는 없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 아이가 조금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나의 내면의 아이를 먼저 보살펴 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의 감정을 보살필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네, 오늘은 건강한 훈육의 첫걸음, 바로 부모의 내면 아이 초감정 돌아보기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잘 몰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의 무의식이 그 시절에 느꼈던 내 감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꾸만 떠올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것 자체를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런 과정들을 해나가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부모가 너무 힘들면 또 건강한 훈육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여러분들만의 시간도 가져보시고 이렇게 때때로는 나의 내면 아이에게 또 말도 걸어 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훈육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 보살펴 주셨던 경험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